간담회 시작에 앞서 끊김없는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신 기기는 무음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인 저희 계룡시를 방문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시민소통 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오늘 간담회 순서는 지사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언론인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힘차게 민선 8기 3년차 충남 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도지사직이라는 게 이게 뭐 계약직 좀 그렇게 하는데 4년 계약직이 벌써 2년 지나서 이제 반환점이 돌고 이제 3년째로 접어드는데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군을 방문을 해서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좀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또 이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정에 좀 반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군이 뭐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도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 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 일부라도 통해서 좀 뒷받침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려고 이제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또 총선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가 6번째가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께 먼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 제가 소속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런데 또 당대표 후보가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잠깐이라도 시작 전에 좀 만나서 좀 고민이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와서 잠깐 얘기하느냐고 여러분들 오늘 뵈러 오는데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먼저 시간이 좀 짧으니까 듣고 제가 그에 답변을 좀 드리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언론인분들의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당 2건까지만 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언론인분들 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드려야지. 고생 많으세요. 잘 만나보고 오셨죠? 한 3가지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카덱스가 이제 여기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로서는 군문 엑스포 이후에 또 성대한 그런 행사인데 도지사님의 카덱스 지원 방안이 뭐가 있는 것이 하고 또 지금 보니까 제가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니까 입장료 문제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타당성 검사를 통과해가지고 하는데 말이 국방 도시지 그 국방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공공기업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식산업센터가 또 다른데 보니까 만들어 놓고 공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적극적인 전략 방안이나 별도의 방안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53개실인가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방안이 있으신지 좀 한번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 일산 고향 KTX에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그보다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룡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 설득을 해서 오게 되면 그게 이제 경연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구문화 엑스포 이후에 구문화 축제를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함께 하게 되면은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애의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좀 이견이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다 챙겨서 어차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국방도시로서의 그런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동력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충남 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지식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큰 문제가 다른데 공식이 있고 뭐든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그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는 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제 여기가 국방산업, 이제 농산 또 이쪽 계룡 이쪽에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방 관련 그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공시비 같은 경우가 없고 지금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근인공제조합 이사장을 만나고 그랬는데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로드맵 발표가 아직 안 돼서 제가 대통령께도 강하게 그 요구를 지난 6월달에 만나 뵙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요.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로드맵 발표되고 되면은 이군 관련한 그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계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인공제조합 이사장을 만났는데 군인공제조합 좀 다 옮겨라 그랬더니 이제 영업 문제, 금융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옮기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는 또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자기들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기가 그 상급 부모가 있고 또 이게 또 군인들이 낸 그런 부분으로 자기들이 연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들을 넣는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하겠다 그런 그래서 지금 검토를 지금 그 자리에서 시킨 것도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약간 계룡의 국방의 우리 수도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의실 언론인분 계시고 네, 충청저널 이영민 대표님. 충청저널 이영민입니다. 지사님 힘센 충남 이룩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이제 계룡에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국방부를 계룡에 유치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군본부가 있고 해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시사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도지사 출마할 때 전체를 좀 국방부뿐만 전체를 다 국방관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국방부가 이 상무본부가 있고 그다음 국방부가 이 서울에서 떠나면은
안 되는 뭐 시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가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건 해야지. 하루아침에 우리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요. 네, 또 질의실 네. ATN 이기종 이렇게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지난해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영속성을 가지고 먼저 질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질의했던 부분이 계룡시의 장기적 발전 전략 측면에서 대전시와 연계를 어떻게 하냐라고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도시장께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서 계룡시를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이 도의 보도자료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올해 질의는 좀 더 포괄적으로 또는 벽을 허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에 시작해서 최근에 모 군에서 다른 시와 통합을 거론했습니다. 즉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계룡시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구, 시를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계룡이라는 국방도시가 앞으로 미래 자력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약 40만 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발전을 통해서 즉 국회의원 2명 이상의 정치적 발언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나 특정 지역구의 부분에서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합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통합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룡시가 인구 40만 되고 뭐고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지금 줄어들고 계속 가는 판에 그 계룡시가 인구 40만을 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꿈과 이상 좋게 또 크게 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저는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꿈과 이상을 갖다 좀 현실성을 좀 바꿔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계룡이 대전으로 같이 붙는 게 뭐냐 이 붙어 있어요. 행정적으로 붙어 있고 그렇다 해서 행정적으로 대전으로 갔다 해가지고 인구가 계룡 금방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대전이 도시로서 갖고 있지 못한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계룡이 바로 이웃 도시로서 채워나가는 데는 어떻게 채워나갈까 하는 고민이 저는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 도시가 행복지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 도시에 모여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떤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런 행복 이 만족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룡은 150만이라는 대전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많다 하는 환경 여건이 좋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저는 우선이지. 대전시 보통에 대전시를 투입됐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그런 지방교부세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충남에 있는 게 교부세 문제는 이런 거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지금 충남하고 대전이 지금 통합을 지금 초청권의 통합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도 벌써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 세종은 행정수도를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충남북 대전이 합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전 충남부 대전이 저는 제 임기 2년대에 합쳐질 수 없으면은 지금 이유 형태라도 저는 좀 끝맺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대전하고 충남이라도 좀 통합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 큰 틀 속에서 함께 가는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항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 있잖아요. 특장? 그 특색과 이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삶의 질을 높여가느냐. 그리고 지금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세종 계룡이 인구가 크게 적어두다가 그래도 제가 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또 시장도 바뀌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꼭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만 아니지만 인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서 2022년부터 2023년 그 1년 사이에 작년까지 한 2,000명 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서 질이 어떻게 가느냐, 질이 얼마나 좋게 가느냐 문제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좀 변두리나 아니면 옛날 90 이런 데는 오히려 계룡보다도 더 그 삶의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실험을 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좀 우리 계룡이 갖고 있는 그런 특장을 좀 살려서 인구도 늘어나면서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도지사로서 역할이고 또 시장으로서 역할이다 이렇게 좀 봐요. 네, 지사님께서 우리 시의